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이제 2024학년도 입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직은 수시모집 요강과 정시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아서 대입 전형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항에 맞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3월, 4월에 우리의 주전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24 대입 전형 계획을 기준으로 한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정량평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합격에 대한 예측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나 전형 방법의 변화보다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형 방법에 따라 이전의 입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 전형의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 대학 어디가 있는 입결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바라봐야 되나? 아니면 아예 서류가 들어와서 뭔가를 바꿔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매우 잘 하셔야지 점수가 부족하지 않게 또는 점수가 매우 남지 않게 대학 라인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선발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단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총 91명이 감소했습니다. 학교마다 그대로인 학교도 있고 인원이 증가한 학교도 있지만 이 91명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학교 추천의 경우 2023 학년도에 870명을 선발했다면 2024 학년도에는 666명을 선발합니다. 즉 204명의 감소하는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고려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204명의 인원 감소는 그 윗아래의 입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너끈하게 고대 학초를 합격했던 친구들의 상당수가 서성한이나 중경외시 라인을 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고대 하나의 입결이 올라가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전후의 학교 라인, 최소한 중경외시까지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의 변화는 어떤 학교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가 변화된 대표적인 학교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가 수능 최저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강화된 학교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입결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려대 학교 추천의 경우 인문계열은 2023 학년도까지 국수형 탐구는 2개의 평균이 들어간 상태에서 3합 6을 맞추는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3합 7로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대를 본다면 인원의 큰 폭의 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인문계열의 경우는 완화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면 2023 학년도의 대학의 입시 결과, 특히 고대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이 정도 내신 컷이니까 우리 아이가 안정이겠군, 적정이겠군, 하향이겠군 이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해져 버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고대 학추를 최우선 전형으로 고려하시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의 경우에는 이 바뀐 인원과 수능 최저의 변화를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합격 라인을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수능 최저가 바뀐 학교는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2022 학년도 첫 해는 교과 전형이 신설이 돼서 아이들이 좀 공격적으로 지원하지도 않았고 수능 최저가 3개 영역이 3등급 이내 이래서 아이들이 소신 지원이나 적정 지원을 하기를 조금 꺼려했었던 대표적인 학교였습니다. 연대와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다가 2023 학년도가 되면 일단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3등급 이내에서 국수형 탐 중에 3합 6을 맞추는 수능 최저가 조금 더 강화되기도 했고 그래서 입결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었지만 2023 학년도 수능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아마도 입결이 그렇게 많이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2024 학년도가 되면 다시 서강대가 3개 영역이 3등급 이내로 2022 학년도의 최저로 획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서강대 교과 전형을 쓰는데 2023도 2022도 그 어떤 것도 믿기가 조금 어려운 약간 좀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는 수능 체제의 변화
변화가 좀 큽니다. 단순히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전형의 수능 최저의 변화가 좀 크기 때문에 성대 교과를 우선 고려하시는 친구들은 좀 꼼꼼히 수능 최저의 변화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2023 때 인문계는 국수형 탐 중에 3합 6을 맞추면 됐었고 글로벌 계열은 국수형 탐 중에 3합 5의 최저를 맞추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는 국수형 탐 5개 과목 중에 3개 과목의 등급합이 몇이냐로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변화는 자연 계열은 국수형 과탐 5개 과목 중에 3합 6,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는 국수형 과탐 5개 과목 중에 3합 5의 최저를 맞추는 것이 2023의 수능 최저였습니다. 우리 2024가 되면 자연계는 5개 과목 중에 3합 7, 소프트웨어 학과는 5개 과목 중에 3합 6으로 5개 과목을 반영하는 건 그대로이지만 최저가 일단 한 단계씩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수능 최저의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전에 수학의 미적기하 지정 또는 과탐 필수에서 2024 학년도가 되면 확통, 그 다음에 사탐을 응시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고민하셔야 될 건 두 과목의 탐구를 모두 다 사탐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을 불가하고요. 과탐 한 과목을 필수로 응시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앙대 수능 최저도 3합 7로 그대로인데 2024 학년도부터는 영어는 수능 최저가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다 1등급으로 인정해주는 최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2023 학년도에는 영어가 2등급이어서 3합 8을 받은 친구들은 최저를 불합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3합 8이어도 영어가 2여서 3합 8이 나온 상황이라면 3합 7의 최저를 맞춘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라고 보셔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경희대의 경우는 인문하고 자연을 분리해서 선발하는 대표적인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한의예, 건축, 지리, 간호학과의 경우 2023 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의 미적, 기하, 확통, 사탐, 과탐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인문계열로 선발하는 이 과들은 확통과 사탐 응시자만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이 과들의 자연계는 미적, 기하, 그 다음에 과탐 본 애들 봐라. 그러나 인문계로 선발하는 건 확통하고 사탐을 응시한 애들만 봐라. 그 전형에 맞게 수능 최저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더 완화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홍익대의 경우에는 우리 문과는 3합 7, 이과는 3합 8 아주 오랫동안 이 수능 최저의 기조를 유지했었다면 2024 학년도가 되면서 인문계가 드디어 자연계와 동일하게 3합 8의 최저로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주요 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바뀐 학교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이과가 비슷한 수능 최저를 가지게 된다는 점과 수능 최저가 완화된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각 대학의 2023 학년도 대비 2024 학년도는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일단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입결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원서를 쓰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의 변화가 있는 학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세대 추천형의 경우 2단계 면접의 비율을 10% 줄이고 1단계 교과의 비율을 10% 늘리는 전형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돼버리면 기본 내신의 영향이 조금 더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형상의 변화가 있는 대표적인 학교는 서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교과 전형은 국수형 4과의 등급만 산출하는 교과 100전형이었습니다. 2024 학년도부터는 국수형 4과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문과 친구들이든 이과 친구들이든 주요 교과목이 아닌 나머지 과목을 약간 등한시해서 이 두 개의 편차가 좀 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서강대를 지원하기가 조금 애매해져 버리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전형 방법의 변화에서는 가장 큰 변화를 갖고 오는 게 서강대 내신 산출 방식의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의 경우는 총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3 학년도까지 300점 만점이었다면 올해는 200점 만점이기 때문에 한국외대에서 발표하는 전형 총점을 2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바라봐야 되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 생겼고요. 또 하나, 2023 학년도까지는 진로가 미반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진로가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진로가 반영이냐 미반영이냐에 따라서도 입결의 편차는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변화, 총점의 변화이기 때문에 2023 학년도의 총점을 그대로 저희가 분석할 수 없다라는
있다라는 점과 진로가 반영이 되면서 입결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의 경우에도 진로 과목의 A, B, C의 반영 등급의 차이가 조금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 학년도까지 숙명여대는 A는 1등급, 그다음에 B는 2등급, C를 4등급으로 환산해서 점수 산출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A는 1등급 그대로 동일하지만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환산해서 점수 산출을 합니다. 숙명여대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 B가 있을 때 깎이는 점수의 차이가 좀 커져 버렸기 때문에 진로에 B가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좀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교과 전형을 보면 인원의 변화, 그다음에 수능 최저의 변화, 전형 방법의 변화를 보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주요 15개 대학은 변화된 지점들은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 최소한 이러한 대학들은 이전의 입결을 그대로 이 정도 입결이니까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변화가 있으니 이 입결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수준까지 잡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학교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인원이라던가 수능 최저라던가 전형 방법의 변화가 매우 컸다면 종합 전형은 그거에 비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짜잘하게라도 변화된 학교들을 총망라를 해보자면 서울대, 한국외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마다 2명을 추천을 할 수 있는 추천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그 수능 최저에 반드시 과탐 2는 한 과목을 필수 응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윤을 쓰는 친구들이 이 2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올해는 서울대는 아시다시피 2 필수가 수시든 정시든 다 폐지가 된 첫 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1, 2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일 과목의 1, 2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이고요. 또 하나 일부 대학의 학과의 경우는 물리와 화학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과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종합전형의 경우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자, 올해 한국외대 면접형은 2단계 면접의 비율이 40%에서 50%로 면접의 비중이 좀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모든 대학의 면접형은 생기부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면접으로 좀 만회를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응시를 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면접의 비중이 40에서 50이 됐다면 아무래도 생기부의 부족한 지점을 면접으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전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익대는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인문계열의 경우 수능 최저가 완화됩니다. 기존 국수형 탐 한 과목 중에 탐합 7을 맞추는 것이 인문계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였다면 이것이 자연계와 동일하게 탐합 8로 완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 그 다음에 건동수금 모두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최저가 없습니다. 갑자기 툭 내려오는 게 홍익대의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홍대의 이 수능 최저는 기본 중경외시나 건동홍숙을 쓰는 친구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수능 최저였습니다.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이 최저를 맞추는 것은 여전히 힘들 것이기 때문에 홍익대를 꼭 가고 싶은 친구들은 생기부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에 여전히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변함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변화를 보이는 학교는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도 한국외대와 마찬가지로 서류형과 면접형 이렇게 두 가지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요. 면접형 1단계에서 선발 배수가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수의 변화가 있다 보니 1단계를 합격하는 친구들의 수가 줄어들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비해서는 면접으로 합부를 뒤집는 게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형상의 변화가 서류형이 갑자기 면접형으로 바뀌거나 면접형이 갑자기 서류형으로 바뀌거나 또는 수능 최저가 없던 것이 생기거나 이러한 큰 변화가 아닌 한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그 전형상의 변화가 입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정도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2024 학년도 주요 15개 대학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의 전형상의 변화, 수능 체제의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올해 2024 학년도 수시를 준비하고 특히 교과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큰 틀을 잘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